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관계 변화를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때는 서로 꽤 가까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숙적이 된 두 나라, 이란과 이스라엘 이야기인데요.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, 이란, 이스라엘, 한때 동맹, 이제는 숙적, 이 발췌문을 보면서 어떻게, 그리고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죠. 네, 이게 지금 중동 상황만 보면 두 나라가 과거에 동맹 비슷한 관계였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죠. 대부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때였으니까요. 그렇죠. 정말 우유의 파트너십이었어요. 당시 이란, 팔라비 왕조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관계를 맺었잖아요. 맞아요. 그 정보기관 모사드랑 당시 이란의 사바크가 협력하고 네네. 군사기술도 공유하고요. 심지어 이란이 석유를 공급했죠. 아, 맞다. 오펙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요. 와. 네,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란의 현대화를 지원했고요. 그런 협력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공동의 이익 같은 거? 네, 핵심은 공동의 위협 인식이었어요. 당시 막 확산되던 아랍 민족주의, 특히 이집트 나세르 정권이 두 나라 모두에게 좀 부담이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주변은 다 아랍인데 이란은 페르시아,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이잖아요. 이런 비아랍 정체성에서 오는 뭐랄까, 묘한 공감대. 아, 그런 게 또 전력적 연대로 이어졌다. 그렇죠. 프로젝트 플라워라고 해서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려던 계획까지 있었으니까요. 당시 관계가 얼마나 짚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정말 밀접했네요. 그런데 그런 관계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. 바로 1979년. 네, 이란 혁명이죠. 이 혁명,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 통치나 불평등, 서구화에 대한 반발 같은 게 원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란의 모든 걸 바꿔놨어요. 특히 외교 정책이요. 맞습니다. 반서방, 그리고 무엇보다 반이스라엘.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핵심 기조가 된 거예요.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군요. 네, 혁명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. 테헤란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 문 닫고 그 자리를 피에로한테 넘겨줬죠. 아, 바로 그렇게? 모든 공식 관계 끊어지고 실용주의는 사라지고 이제 이념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된 거죠. 이슬람 공화국 입장에서 보면 유대 민족 국가인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협력 대상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존재, 이렇게 된 거예요. 팔레스타인 해방이 이란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완전히 적으로 돌아선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중동 전체의 판도도 흔들리기 시작했고요.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이 적대감은 계속 더 깊어졌는데요. 단순히 이념 대립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자료를 보면 네, 맞아요. 팔레스타인 문제가 두 나라의 대리전 무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. 이란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면서요. 네, 그 대리전 양상이 아주 중요합니다. 거기에 더해서 지역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, 이 경쟁이 아주 노골화됐죠. 이란은 이라크, 시리아, 레바논으로 쭉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만들려고 하고, 이스라엘은 여기에 맞서서 일부 순위파 국가들하고 손을 잡았죠. 아브라함 협정 같은 걸로요. 아, 그 반이란 전선 구축이요? 네,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건 정말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갔어요.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바뀌었죠. 그렇죠.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핵 과학자 암살 의혹 같은 그런 그림자 전쟁도 벌어졌다고 하잖아요. 결국에는 2024년에 서로 본토에 미사일까지 쏘는 상황까지 간 거고요. 네, 직접 충돌이죠. 이제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. 선전전도 엄청나죠. 이란은 이스라엘을 시오니스트 정권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하고 서로 악마화하는데 아주. 네, 그런 상호 비방이 또 양국 내부 정치에도 영향을 줘요. 이란 같은 경우는 내부 불만이 있어도 반이스라엘 감정을 이용해서 체제를 결속시키려는 측면이 있고요. 이스라엘도 외부 위협이 강해지면 내부적으로 더 단결하는 경향을 보이죠. 결국 정리해보면 실리를 따져서 손을 잡았던 두 나라가 1979년 이란 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면서 완전히 틀어진 거네요. 이념, 지정학적 이해관계 이게 다 얽혀서 지금의 철천지원수가 된 건데 역시 혁명이 이란의 국가 정체성 자체를 바꾼 게 핵심 원인이군요. 네, 그렇다고 봐야죠. 자,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
현재로서는 양국 관계가 정말 최악의 긴장 상태라는 거고요. 언제든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레바논, 시리아, 예멘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대리전 양상이 중동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. 이게 전면전으로 번지면 파장이 엄청날 테니까 국제사회도 국정이 많겠네요. 그럼요.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죠. 네, 한때 동맹에서 숙적으로 변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저희가 빠르게 훑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이 갈등의 뿌리가 이렇게 깊고 복잡하잖아요. 역사적, 이념적, 지정학적으로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조금이라도, 아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건이나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보시나요?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. 네,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